보병궁시대 오컬트 힐링 역술 철학 시리즈 그 배움의 시간으로 정화 일간의 경금 통변법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루어 보겠습니다. 특히 정화가 경금을 열매로 만드는 구조를 통해 재련, 물상, 십성, 건강, 직업 통변의 다층적인 해석을 피크닉 신영호 작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화와 경금의 기본 구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경금은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원석과 같은 가능성을 상징하고 정화는 이를 가공하는 의식과 기술을 의미합니다. 이 둘의 상호작용을 통해 비로소 성취 작품 또는 생산물과 같은 결과물이 탄생하는데 우리는 이 완성된 결과물을 열매라고 비유합니다. 여기서 열매는 단순히 농업적 산물이 아니라 노력의 결과 곧 현실적인 성과를 의미합니다. 정화일간에게 경금은 금속 제품이나 기술 결과물, 창작물, 사업 성과와 같은 작품 및 성과, 노력으로 얻은 현실적 대가인 수확물과 재물, 그리고 가르쳐서 성장시킨 제자나 자식과 같은 물상으로 나타납니다. 결국 정화가 경금을 다루는 구조는 가르쳐서 또는 가공해서 결과를 만들고 상품을 만들며 연구해서 성과를 만들고 수련해서 실력을 만드는, 즉 창조해서 완성, 산출로 이어지는 구조를 가집니다. 이때의 열매는 정화의 의식적인 노력이 현실에 구현되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경금을 열매로 해석하는 것은 명리학의 정제 속성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정제는 현실적이고 안정적인 재물을 의미하며 이는 꾸준한 노력과 기술, 지식, 수련이라는 입력을 통해 결과, 상품, 수익, 그리고 궁극적인 성취라는 산출로 이어지는 과정을 뜻합니다. 바로 이러한 정제의 구조 때문에 정화일간에게 경금을 열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노력과 기술이 현실적인 가치로 전환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실제 통변 방법에서는 경금의 배치에 따라 해석이 달라집니다. 경금이 천간에 있을 때는 눈에 보이는 사업 성과나 재물, 작품과 같은 사회적 결과가 명확히 드러나는 구조로 해석됩니다. 예를 들어 정화일간이 경금 재성을 잘 활용하면 기술이나 지식으로 돈을 벌고 콘텐츠로 수익을 창출하는 형태로 통변할 수 있습니다. 반면 경금이 지지에 있을 때는 숨겨진 성과나 잠재된 능력, 시간이 지나야 비로소 나타나는 결과로 읽힙니다. 오랫동안 준비한 연구나 늦게 성공하는 사업, 장기적인 투자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만약 경금이 강하게 나타나면 열매가 많다는 뜻이니 재물이나 성과, 프로젝트가 풍성함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정화가 약하면 그 많은 성과를 감당하기 어려워 일에 치이거나 재물 관리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구조는 정화가 강하고 경금이 적당할 때입니다. 이때는 기술로 돈을 벌고 능력으로 성공하며 창작으로 수익을 만드는 최적의 조합이 됩니다. 불의 세기와 금의 양이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완전한 완성품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화와 경금 구조에서 파생되는 직업 유형으로는 지식과 기술을 재련하는 기술자나 장인, 수련을 통해 작품을 창작하는 디자이너나 콘텐츠 제작자, 사유를 통해 산출을 정밀하게 하는 연구자나 철학가, 그리고 가르침으로 성과를 이끌어내는 강사나 상담가 등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의식이 현실을 만든다는 상징적인 해석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정화는 내면의 집중과 변환 작용을 의미하는 의식의 뿌리며 경금은 그 의식이 물질로 착지하는 현실의 결과가 됩니다. 결국 생각에서 실현으로 이어지는 과정인 셈이죠. 이처럼 수련은 결실로, 의식은 현실로 이어집니다. 정화일간이 경금을 열매로 만든다는 해석은 단순한 물상론을 넘어 의식현실이라는 창조구조의 심오한 상징을 담고 있습니다. 실제 상담에서는 이러한 통변을 바탕으로 이 사주는 노력하면 반드시 결과가 생기는 구조입니다. 기술이나 지식을 활용하면 현실적 성과가 나타나는 운입니다. 경금이 열매이기 때문에 공부나 수련이 돈이 되는 구조입니다. 와 같은 구체적인 문장들을 활용하여 내담자의 이해를 돕고 동기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건강 통변을 살펴보겠습니다. 정화가 경금을 극하는 구조를 건강사건으로 읽을 수 있을까요? 이는 단정하기보다는 구조적 조건을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오행장부상응에 따르면 금은 폐, 대장, 피부, 코, 치아, 호흡기와 연결되는데 경금은 양금이므로 특히 대장, 굵은 장, 외부 조직, 피부 쪽으로 더 많이 읽힙니다. 정화가 경금을 강하게 극할 경우 열이 금을 녹이는 상징으로 금속에 해당하는 신체 조직이 약해질 가능성이 생깁니다. 이는 대장 염증이나 장 기능 약화, 심하면 대장 관련 수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가능성의 상징일 뿐 바로 사건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수술수로 읽히려면 몇 가지 조건이 중첩되어야 합니다. 첫째, 금이 약한데 화가 매우 강할 때, 즉 정화일간에 화가 많고 경금이 고립된 구조에서 금 조직이 약해지기 쉽습니다. 둘째, 형충이 발생할 때입니다.
금이 있는 지지가 충, 형, 파를 받을 때 화까지 강하면 염증이나 절개, 수술의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운에서 화가 강하게 들어올 때입니다. 대운이나 세운에서 사, 오, 병, 정과 같은 화 기운이 강하게 들어오면 금, 장부가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정화가 경금을 극하는 구조는 오히려 재련, 가공, 정리, 배출에 긍정적인 의미도 가집니다. 의학적으로는 정화의 열이 경금인 대장을 활발하게 작동시켜 노폐물 배출이 잘 되거나 정리 기능이 강한 사람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상담에서는 장 기능이 예민하고 열이 많으면 장에 부담이 갈 수 있다고 일대 대장 수술이 생긴다고 단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술수는 보통 형충파에 백호, 양인, 혈광, 그리고 강한 극 등 여러 구조가 동시에 작동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건강 통변은 정신적 해독 능력으로도 확장될 수 있습니다. 정화가 경금을 재련한다는 것은 신체적으로 장의 정화 작용을 의미하지만 상징적으로는 생각을 정리하고 쓸데없는 것을 배출하는 정신적 해독 능력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구조를 가진 사람은 말이 직설적이고 판단이 명확하며 불필요한 것을 잘 정리하는 성향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통변의 층위는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구조 해석 후 영역을 판단하고 사건 조건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하나의 오행이라도 자연물상, 인체장부, 사회역할, 심리작용이라는 네 가지 층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이 금속을 녹이는 것은 자연물상, 대장염증은 인체장부, 기술자는 사회역할, 판단력은 심리작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 첫째는 질문 영역입니다. 같은 구조라도 내담자의 질문에 따라 해석 영역이 달라지는데 이는 직관이 아닌 통변의 맥락을 판단하는 능력입니다. 둘째는 사주 안의 상징 집중도이며 셋째는 운의 작용입니다. 이러한 능력들은 고수들이 가진 핵심적인 통변의 능력입니다. 고수의 세 가지 능력은 반복되는 사주 구조의 유형을 경험적으로 읽는 패턴 인식, 하나의 글자가 여러 의미를 갖듯 오행의 다층적인 의미를 읽는 상징 해석, 그리고 질문자의 상황과 운의 흐름 전체 구조를 종합하는 맥락 판단입니다. 통변의 핵심은 직관으로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사주 전체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경청하는 데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경금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는 사주 구조, 상징 집중도, 질문 맥락, 운의 작용, 그리고 현실 패턴이라는 5가지 요소를 종합하여 결정됩니다. 이것이 바로 명리 통변에서 격과 기세를 보는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화가 경금을 재련할 때 그 금속이 실제로 칼이 되는지, 보석이 되는지, 도구가 되는지, 돈이 되는지 이 물상까지 읽을 수 있을 때 통변은 훨씬 정밀해집니다. 나아가 정화에게 토는 무엇으로 읽을 수 있을까요? 토는 밭, 터, 환경으로 읽히는데 이 구조까지 연결하여 사주 전체를 통변하면 훨씬 더 깊이 있는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피크닉 신 영어 작가의 깊이 있는 통찰이었습니다.